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2년 마인텍 페스티벌에 참가한 팀 모던락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전석원 교수님이시며 참가 인원은 강동훈, 이승원, 오마이와 지바리입니다. 네, 먼저 연구 동기 및 배경 이론입니다. 자외선이나 X선을 쪼이면은 빛이 나는 현상이 형광이며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광물을 형광광물이라고 하는데 형광을 잘 나타내는 광물들은 형석, 회중석, 암염, 율레마이트, 아디마이트 등이 있으며 본 슬라이드의 예시로 나타낸 광석은 유크립타이트, 베니토아이트로 각기 붉은색과 자색을 띠게 됩니다. 형광 반응에 대한 기초 이론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원은 원자의 전자를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촉진을 시키며 전자는 바닥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변환하게 됩니다. 이때 자외선 단파를 형광 광물에 쪼이면은 광물을 이루는 원소의 원자가 이 자외선을 흡수하고 대신 파장이 긴 가시광선 에너지로 바뀌어 내보내게 되면서 빛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와 붕괴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방사선 붕괴 과정으로 더 일반적인 것은 비방사선 붕괴, 즉 에너지를 회전, 진동 또는 병진 에너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형광은 항상 더 낮은 주파수에서 발생하며 가시 영역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의 흡수에 의해 발광 색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실라이트 등 일부 광석은 본질적으로 형광성을 띠나 다른 것들은 특정 불순물이 특정 비율로 존재할 때만 반응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광물별로 각기 다른 색을 띠게 되는 것이고요. 네, 다음으로 회중석 실라이트의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중석의 경우 200나노미터에서 315나노미터의 자외선 단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CaWO4에서 WO4 4면체형 분자와 CA2 플러스 이온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때 자외선 단파에서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발광하게 되며 해당 발광 반응을 지올로지스트가 육안 관찰하여 중석의 품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광 광물 분류의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작업자의 자외선 단파 노출이 있습니다. 이 회중석 분류에 쓰이는 자외선 단파의 경우 직접 노출하게 되면 피부암이나 실명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노출 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5분에서 20분을 잡는데요. 그리고 또한 작업자의 발파 직후 위험 노출이 있습니다. 광석의 선별을 위해서 발파 직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넘어짐이나 부석이나 아니면은 잔류 가스에 의한 위험이 노출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작업자의 숙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며 대체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기존 방법은 발파 전 그리고 발파 전에 지올로지스트가 막장면을 미네랄라이트로 분석하여서 발파 전 품위를 산정해보고 발파 후에 다시 지올로지스트가 발파석을 해당 미네랄라이트로 다시 분석하여 교차 검증을 해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안으로서 첫 번째, 기계학습을 통해서 미네랄라이트를 통한 품위 분석을 객관화하고 두 번째로 드론을 통해서 작업자가 직접 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분석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을 향상시키고 세 번째로 완전 배원전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용 차량이나 사다리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CO2 발생이 저감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게 될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코드로 명시되지 않은 동작을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스스로 기능을 습득하고 성능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의 표정 같은 구체적인 실행 코드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문제도 기계학습을 통해서 컴퓨터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이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종류 중 하나입니다. 현재 머신러닝이 광물 자원 개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블록 모델과 실제 결과를 비교해서 새로운 블록 모델에 적용하여 이 오차를 줄임으로 인해서 좀 더 정확도가 높은 블록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미지 학습을 통해서 해석과 광석을 분리하여 품위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광석 적재 및 운반의 자율화, 프로세스 플랜트 회수율의 유지 및 향상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위 분류를 위한 신경망 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험 반복 같은 경우는 거리 측정기와 카메라가 장착된 아두이노가 습득한 자료를 사용하여 기존의 지올로지스트가 수행하던 현관 광물의 품위 측정을 기계학습을 시키고자 합니다. 현관 광물의 사진과 카메라와의 거리를 인공신경망의 입력 값으로 주고 사진 속의 광물의 품위가 5개 등급 waste, low, medium, high, very high,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모델이 예측하도록 학습시켰습니다. 5개 품위 등급 분류 기준은 1차적으로 폐석과 광석을 분류하기 위하여 웨이스트 항목으로 분류하고 너무 높은 품위의 경우 성공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회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차후 저품위 광석과 섞어 일정 품위 이하로 만들 very high 항목으로 분류하고 성공 과정에서 feeding grade를 일정하게 주어 ROM 스톡 파일에서 품위별로 저장하기 위한 high, medium, low 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배경 데이터 제작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XRF로 분석 또는 현직 지올로지스트로부터 분석이 끝난 각기 다른 부위의 탕스텐 광석 또는 코어를 준비하고 적외선 거리 측정기와 저도 카메라가 부착된 아두이노를 통하여 피사체 거리와 사진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아두이노 카메라 스펙 문제로 휴대폰 카메라로 대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SWUV 램프를 켠 후 아두이노를 통하여 촬영 거리, 암석 형광 사진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암석 사진과 거리 데이터에 사전 측정된 품위를 라벨링하고 시간과 비용상 한계로 취득 사진 총 256장 만을 학습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모델의 입력 값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미지와 촬영 거리입니다. 이미지 처리 인공신경망으로 주로 사용되는 CNN의 출력 노드에 촬영 거리 데이터를 연결시킨 후 Fully Connected Layers를 통과시켜 품위 등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시켰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공신경망 학습 실험 결과 및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공신경망 모델의 학습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저희는 인공신경망 학습을 위해서 총 256개의 사진 그리고 촬영거리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을 192개, 64개로 나눠서 192개는 학습할 때 쓰이는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64개는 검증할 때 쓰이는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된 모델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검증 데이터 64개에 대한 모델의 품위 예측 결과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로축에 해당하는 것은 모델의 예측값을 의미하고요. 세로축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 라벨링된 실제 값을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 않은 걸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57.8%의 정확도를 가지는 암석의 품위 예측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델이 잘 학습된 게 맞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는 한 개의 시료에 대해서 촬영 거리만을 다르게 해서
총 16개의 형광 사진을 따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전혀 사용이 되지 않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16개 사진에 대한 이미 학습된 모델의 품위 예측을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는 여기 나타난 표와 같습니다. 보시면은 하위 등급으로 예측된 사진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모델의 예측 품위는 하위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또 실제 암석의 품위 또한 하위 등급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 및 개선 방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발광 암석을 촬영한 사진, 그리고 촬영거리 자료를 이용해서 인공신경망을 학습시켰습니다.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256개의 데이터인데,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학습된 모델은 약 57%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증에서 보았듯이 하나의 대상을 여러 거리에서 반복 촬영했을 경우 더 높은 정확도로 품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때 저희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256개 뿐이었기 때문에 이는 인공신경망 학습에 충분하지 않은 양이어서 추후에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정확도가 크게 개선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후에 발전된 모델을 만들 경우 그래서 그 모델이 품위 산정에 적합한 정확도를 가지게 될 경우 현재 지올로지스트가 수행하고 있는 품위 산정을 모델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작업자 안정성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추후 광산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 관련해서 저희가 비전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비전은 라이다와 아두이노, 드론, IoT, 빅데이터를 통합한 기술이고요. 먼저 IoT 기반 인프라를 위하여 갱도의 LTE 기반 무선 통신망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드론의 라이다와 적외선 거리 탐지기, 또 초저도 카메라와 단파장 UV를 설치한 후에 이제 발파한 후에 해당 지역으로 드론을 무선 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행을 시키고 동시에 라이다 스캔도 진행을 할 것이고, 또한 스캔된 영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동 범위를 설정할 것이고, 설정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단파적 UVA를 스캔하여 품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드론이 복귀한 다음에는 부속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해당 작업이 끝나면 드론이 보강 작업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라이다 스캔 자료를 안판정에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보강 이후에는 갱도 또는 채굴 쪽의 측량에도 라이다 스캔 자료가 사용 가능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쌓일수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 향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